한국경제신문은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부터 세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재생 항공연료,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 5개 분야의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생산량에 비례해 반도체는 20%, 나머지 4개 분야는 40%까지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를 통해 경제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탈석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새로운 아르헨티나 정부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 비상조치 패키지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환율 개편입니다. 달러 페소 환율을 달러당 366.45페소에서 800페소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페소의 가치가 54% 평가 절하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동안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페소화를 대거 발행해 페소 가치가 크게 떨어진 만큼 이를 공식 환율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시장에선 밀레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짓누르는 만성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홍콩 증시의 역사적인 침체 상황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연간 기준 홍콩 항생지수는 18.72%, 홍콩 H지수는 17.84%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된 주가 연계증권 ELS의 주로 기초 자산으로 삼는 H지수가 최근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1월만 해도 7,770선이었는데 미국발 금융주 쇼크와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비구에 의한 디폴트 사태, 여기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까지 겪으면서 어제는 5,550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홍콩 증시의 계속된 부진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상장사 중 70% 이상이 중국의 본토 기업인데 중국의 부채 위기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상장된 홍콩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홍콩은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하는 페그제를 채택했는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 유동성이 부족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 증시가 내년에 반등하려면 미국발 중국발 악재가 해소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증권사들은 눈높이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난달 다시금 가팔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 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주담대는 5조 6천억 원 늘면서 증가폭이 다시금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잔금 대출이 빠르게 불어난 영향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아파트 거래가 줄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주담대 증가세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주요국 정책금리의 향방이 가계대출 추이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4050 세대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4050 세대의 은퇴 준비 현황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가 자녀 부양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4050 세대가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1인당 교육비는 평균 7,747만 원, 결혼에 드는 비용은 1억 444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평균 1억 699만 원으론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개발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만큼 다양한 노후소득 원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연금 세제 혜택 강화를 검토하는 등 가입 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